안녕하세요, 린입니다. 오늘은 좀 가볍게 가보려고 해요. 중간중간에 이런 좀 가벼운 에피소드랄까? 너무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생각의 스위치를 조금이라도 끌 수 있는 그런 주제를 한 번씩 이렇게 넣어주는 것도 나름 제 팟캐스트의 이런 밸런스를 잡는데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어쨌든 오늘 주제는 제목에서 보셨듯이 밸런스 게임. 전부터 항상 에피소드를 만들고 싶었던 부분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게임처럼 같이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답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왜 제가 이 답을 선택했는지 거기에 대한 저의 생각이나 의견, 가치관을 함께 설명드리면서 해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들으면서 답을 선택해보면 더욱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. 또 스포티파이로 듣고 계신 분들은 설문조사 또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. 많이 투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. 그럼 본격적으로 게임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먼저 순한 맛, 좀 베이직한 질문부터 시작을 할게요. 첫 번째, 평생 유튜브 금지 대 평생 인스타 금지. 이건 쉽네요. 저는 무조건 인스타 금지를 선택을 하겠습니다. 이미 지금도 인스타랑 약간 좀 거리를 두고 있고 그렇다고 뭐 아예 지운 것까지는 아니지만 인스타는 뭐랄까 이런 느낌이에요. 엑스트라 느낌? 그냥 약간 조미료를 쳐주는 느낌이랄까? 반면에 유튜브는 이제는 뭐 유행을 넘어서 우리 일상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. 예를 들어 우리가 예전에는 뭔가 궁금한 게 있으면 또 정보를 얻고 싶은 게 있으면 지식인에 달려가서 검색을 했잖아요. 근데 이제 유튜브가 이렇게 자리 잡고 난 이후로는 저도 가끔 뭔가 정보를 얻고 싶을 때 뭐 하물며 요리 레시피를 찾아본다든지 그럴 때 항상 유튜브를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잘만 이용한다면 유튜브를 그럼 뭐 검색 엔진 기능으로 또 정보를 얻는 기능으로 사용하기에 큰 손색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한마디로 좀 더 중요성이 큰 것 같아요. 유튜브가 인스타보다는. 뭐 앞으로 평생 너 인스타 못해, 인스타 하면 안 돼. 누가 이렇게 한다 해도 딱히 그게 큰 타격이 있진 않을 것 같아요. 두 번째, 책 읽지 않고 평생 살기 vs 음악 듣지 않고 평생 살기. Hello? 이거는 닭전이죠, 닭전. 닭치고 전자. 물론 책도 너무 중요하지만 음악과 바꿀 정도의 중요성은 아닌 것 같아요.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. 뭐 Music is my life 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의 음악 없이는 글쎄요. 그게 가능할까요? 저는 음악이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평생 밀가루 금지 대 평생 육식 금지. 제가 제 식단을 살펴봤을 때 밀가루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육식 금지를 선택을 하겠습니다. 고기를 뭐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고기 안 먹고도 저는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리고 제 생각에는 육식보다 고기보다는 밀가루로 만들 수 있는 요리가 더 다양한 것 같아서 만약에 밀가루를 포기하면 그만큼 내가 포기해야 되는 여러 음식들, 메뉴들이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에 좀 타격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저는 육식 금지를 선택을 하겠습니다. 다음, 평생 한 가지 음식만 먹고 살기 대 평생 한 가지 음악만 듣고 살기. 저는 평생 한 가지 음악만 듣고 살기. 평생 한 가지 음식은 너무 고문 아닌가요, 여러분? 저는 한 번만 먹어도 질리거든요, 그 음식이.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떡볶이를 너무 먹고 싶어서 진짜 제대로 각 잡고 떡볶이 이렇게 시켜 먹었는데 다음날도 먹으라고 하면 그렇게 막 첫날에 느꼈던 그런 감동의 맛까지는 안 느껴질 것 같거든요. 물론 이틀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3일부터는 좀. 그리고 사람이 여러 가지 음식을 접해볼 수 있는 것도 굉장히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한 가지 음식만 먹고 살려고 하면 그건 진짜 고문인 것 같아요. 또 반면에 음악은 저는 하나에 꽂히면 계속 그것만 듣는 스타일이거든요. 제대로 꽂히면 한 일주일 내내 듣는 것 같아요, 그것만. 그러다가 질리면 이제 그때 바꾸고. 그래서 저는 한 곡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평생 한 가지 음악만 듣고 산다 해도 뭐 견딜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어디로든 순간 이동할 수 있는 초능력 대 누구로도 변신 가능한 초능력. 이건 둘 다 끌리네요. 그래도 저는 순간 이동 초능력을 고르겠습니다. 이런 생각을 어렸을 때 많이 해봤어요, 저도. 아, 지금 당장 내가 갈 수 있는 곳으로 1초 만에 날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. 어느 뭐 해외 어디든 심지어 뭐 우주라도 그런 영화에서만 보던 일이
실제 일어난다면 얼마나 짜릿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. 근데 후자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누구로도 변신 가능한 초능력. 제가 만약에 이런 능력을 갖게 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완전 메인스트림 할리우드 스타, 진짜 탑스타 중에 한 명을 고를 것 같아요. 그런 삶을 한번 간접 체험해보는 거죠. 저희는 모르잖아요. 그런 사람들이 어떤 일과를 거치고 어떤 생각을 하고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자세히 모르잖아요. 그래서 그런 탑스타의 삶을 한번 누려보고 싶어요.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. 내 그 일반인의 삶과 이 탑스타의 삶의 괴리감이 어느 정도인지. 과연 나는 행복할까? 그 돈과 명예와 인기를 얻으며 과연 행복할까? 그걸 한번 직접 겪어보고 싶습니다. 이렇게 항상 제 3자 입장에서 지켜보는 게 아니라 내가 한번 겪어보면 알 것 같아요. 삶의 중요한 게 어떤 건지. 월요일 새벽 4시에 출근하기. 네, 금요일 자정까지 일하기. 이건 둘 다 정말 고통스럽네요. 듣기만 해도. 그래도 전 월요일 새벽 4시에 출근하기를 선택을 하겠습니다. 그래도 저는 좀 희생하더라도 빨리 출근하고 빨리 퇴근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도 하루를 일찍 시작하는 거에 장점이 굉장히 많아요. 일단은 내가 뭔가 기분상 나에게 시간이 좀 더 많이 주어진 느낌이 듭니다. 하루를 일찍 시작하면은.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을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끝낼 수 있죠. 그리고 남은 시간은 내가 원하는 대로 보낼 수 있으니까. 모르겠어요. 저는 직장인이기 때문에 이런 아침형 인간의 삶에 어느 정도 이제 최적화가 돼 있어서 차라리 수면을 좀 희생을 하더라도 4시에 출근해서 빨리 끝내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거는 여러분이 초능력이 생겼다는 가정하에 둘 중 하나를 막을 수 있습니다. 지구온난화 대 세계 3차 대전. 일단 둘 다 비극이죠. 둘 다 비극인 건 확실합니다. 그래도 저는 세계 3차 대전을 막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 이유는 일단 지구온난화는 자연현상이잖아요. 저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이 엿보이기도 하잖아요. 우리가 그만큼 좀 무심했다는 점, 경각심을 좀 덜 가졌다는 점, 그런 부분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지구온난화는 꼭 초능력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지금 당장 일상생활에서 조금이라도 경각심을 가지고 실천을 한다면 늦출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뭐 아예 오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그 경계는 좀 많이 지난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인식하고 있다면 지구온난화를 조금이라도 늦추는데 기여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반면에 세계 3차 대전, 그러니까 전쟁은 한마디로 무서워요. 이게 무섭다는 말로 다 표현이 안 되는데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정말 모든 걸 다 앗아가니까. 그리고 그런 과정들이 너무 충격이잖아요.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럽고 내가 초능력을 가질 수 있다면 그래도 세계 평화에 좀 이바지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후자를 고르겠습니다. 제가 약간 병맛 질문들도 좀 몇 개 넣어봤습니다. 한번 다뤄볼게요. 첫 번째, 다시 환생한다면 돼지로 환생하기. 네, 소로 환생하기. 뭐, 둘 다 사람한테 먹히는 건 매한가지겠네요. 그쵸? 그래도 저는 소가 낫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좀 더 소가 깨끗한 환경에서 자라지 않나요? 그런 느낌이 있어요.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소로 태어나는 게 낫지 않을까? 다음, 다른 사람이 입던 속옷 입기. 네, 다른 사람이 쓰던 칫솔 사용하기. 이건 정말 뭐 먹고 계신 분들 죄송합니다. 일단 저는 후자, 칫솔을 사용하겠습니다. 그래도 여러분 들어보세요. 나름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. 왜냐면 칫솔은 그나마 덜 역겹게 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. 일단 첫 번째, 그 칫솔을 내 입에 넣기 전에 뭐 각을 액에 담가 놓던가 펄펄 끓는 뜨거운 물을 붓는다던가 그 박테리아를 좀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만약에 그게 다 안 된다. 그냥 바로 네 입에 넣어야 된다. 한다면 일단은 눈물을 꾹 참고 닦은 다음에 한 100번 헹구는 거죠, 입을. 아니면 뭐 주변에 가글이라도 있으면 가글을 털어 넣는다든지 아니면 손가락에 치약을 짜서 구석구석 한 번 더 닦아준다든지 어떻게 해서든 조금이라도 덜 역겹게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는 칫솔을 선택을 할 것 같아요. 근데 반면에 속옷은 답이 없습니다. 둘 중 하나잖아요, 이게. 내 피부에 닿느냐, 입에 넣느냐인데 속옷은 뭐 어떻게 할 거예요? 남의 속옷인데 빨 거예요, 제가? 손으로? 일단 입는 순간, 피부에 닿는 순간 저는 끝이라고 생각합니다. 돌이킬 수 없어요. 그래서 칫솔을 사용하겠다. 직업 관련 질문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.
첫 번째, 사랑하는 일 하면서 월 100만 원 벌기. 네, 혐오하는 일 하면서 월 1000만 원 벌기. 월 100은 사랑으로도 커버가 안 될 것 같은데. 안 그런가요? 요즘 물가에 100으로 먹고 살기 좀 힘들지 않나. 아무리 혐오하는 일일지라도 하루하루 버티다 보면은 월에 1000이 딱 찍히는데 저는 그냥 한 달 꾹 참고 일해서 1000을 모으겠습니다. 버틴 다음에 그 돈 가지고 나중에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 되는 거죠. 내가 사랑하는 일을 시작하면 되는 거니까 차라리 후자를 선택을 하겠습니다. 이게 요즘 굉장히 핫한 주제인 것 같아요. 제가 유튜브 뭐 쇼츠나 그런 데서 많이 봤는데 이거는 여러분의 의견도 굉장히 궁금합니다.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반반으로 갈릴 수 있는 의견인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. 여러분이 이제 사장이 돼서 같이 일할 사람을 골라야 돼요. A라는 사람은 일을 정말 잘해요.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. 근데 성격이 정말 거지 같아요. 한마디로 인성이 안 좋은 사람이죠. 반면에 B라는 사람은 일을 너무 못해요. 무능력 그 자체인데 인성은 너무 좋습니다. 너무 착해요. 일단 저는 둘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. 뭐 A를 고르는 사람이든 B를 고르는 사람이든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 자기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. 또 이 두 사람을 모두 겪어본 분들이라면 알겠죠. 어떤 게 더 최악인지. 일단 저는 A를 뽑겠습니다. 일단은 우선순위를 따져야 돼요. 회사에 뭐 하러 옵니까? 일하러 오죠? 일을 하러 오는 직장에서 일을 못하면 착한 게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요? 물론 뭐 여러 인간관계든 어떤 관계에 있어서 인성 좋고 착하면 너무 좋죠. 물론 저도 그런 사람을 선호합니다. 당연히 좋죠. 너무 좋은데 일단 무조건 둘 중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면 일단은 일 잘하는 사람을 뽑아 놓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. 왜냐하면 회사를 위해서,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, 그리고 그 일 외적인 부분은 되도록 부딪히지 않도록 컨트롤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어쨌든 두 부류의 공통점은 이거죠. 언젠간 잘린다는 거. 그렇죠. 두 사람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. 평생 같이 일할 수는 없어요. 하지만 전 그래도 그 같이 일하는 기간 동안만큼은 일 처리를 잘해주는 사람을 선택을 해서 회사의 리스크가 좀 덜 가게끔 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합니다. 다음, 나 빼고 전부 천재인 팀에서 일하기. 네, 내가 유일한 희망인 팀에서 일하기. 일단 전자는 내가 주눅들 확률이 높겠죠. 눈치도 엄청 보이고 내 자신이 뭔가 굉장히 무능력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. 반면에 B, 후자는 부담감이 장난이 아니겠죠. 왜냐면 내 팀의 운명이 나한테 달려있으니까. 그 압박감이 엄청 나겠죠. 그래서 그런 주눅듦을 견뎌내느냐 아니면 이 스트레스를 견뎌내느냐 둘 중 하나인데 그래도 저는 후자를 택하겠습니다. 저도 이렇게 나서서 리더십 역할을 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. 어쩔 수 없이 나밖에 없다 하면 하는데 제가 먼저 나서진 않습니다. 저는. 왜냐면 책임지는 걸 싫어하거든요. 저는 약간 제 인생의 모토 중 하나가 책임질 일을 하나라도 덜 만들자입니다. 왜냐면 저는 이렇게 확실한 답을 내놓는 걸 되도록 피하려고 하거든요. 앞날을 모르니까,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또 나도 내 자신을 못 믿을 때가 있어요. 그래서 웬만하면 그런 책임감이 막중한 자리에 내 자신을 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이 경우라면 내가 유일한 희망이라는 거는 내가 그래도 쓸모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. 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 기대를 안고 있고 또 내가 잘 해내면 그만큼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거니까 차라리 저는 제가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. 물론 전자도 장점을 굳이 찾아보자 하면은 내가 배울 수 있죠. 그 천재들한테서 여러 가지 스킬이나 이런 거를. 근데 그것보다는 내가 굉장히 위축될 것 같아서 내가 유일한 희망인 팀에서 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다음, 항상 남에게 거짓말하며 살기. 네, 상대방이 거짓말 전부 알아채기. 이것도 둘 중 하나네요. 죄책감 속에 사느냐, 상처받으며 사느냐. 근데 상대방의 거짓말을 전부 알아챈다면 그건 너무 힘들 것 같아요. 상처 너무 많이 받고 살 것 같은데? 물론 거짓말도 그만큼 안 좋은 거긴 한데 그리고 최대한 안 하려고 하고 살아야 되는 건 맞는데 저는 후자의 그 데미지가 더 큰 것 같아요. 아무리 이게 멘탈이 강하다고 할지라도 글쎄요, 저는 감당하기 좀 힘들 것 같아요. 평생 나쁜 일하고 칭찬받기. 네, 정말 좋은 일하고 비난받기. 나쁜 일하고 칭찬받게 되는 경우가 뭐가 있을까요? 궁금하네요. 근데 내가 정말 좋은 일, 선한 일을 했는데 누가 나한테 비난한다 하면 정말 억울할 것 같아요. 근데 또 나쁜 일을 하고 칭찬받으면 어리둥절하면서도 그렇게 막 달갑진 않을 것 같아요. 좀 찝찝할 것 같아요. 왜냐면 속에 캥기는 게 있으니까. 그래서 그런 찝찝함을 안고 사느냐,
억울함을 안고 사느냐인데, 그래도 저는 후자를 선택하겠습니다. 왜냐면 내가 아무리 비난을 받을지라도 내가 좋은 일을 했다는 건 변함없잖아요. 이게 팩트인 거잖아요. 이 진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뭐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라 할지라도 내가 좋은 일 했다는 건 변하지 않으니까 내가 떳떳할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B를 선택하겠습니다. 20억 받는 대신 교도소 1년. 네, 친구랑 10,000원씩 나눠받기. 20억이 굉장히 혹하는 금액이긴 해요.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. 그래도 저는 10,000원 받겠습니다, 그냥. 10,000원 주세요. 햄버거나 사 먹게. 왜냐면 저는 돈보다 심리적인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내가 떳떳하고 마음이 편해야 내가 가진 돈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20억이 있는데 내 인생에 빨간 줄이 그어져 있다? 글쎄요. 그렇게 떳떳하진 않을 것 같아요. 내 자신한테. 저는 차라리 그냥 마음 편하게 10,000원씩 받겠습니다. 차라리 10,000원으로 햄버거 사 먹는 그 10분이 더 행복할 것 같아요, 저는. 여러분 어떠신가요? 다음. 모든 사람이 날 다 알아봄. vs 내가 뭔 짓을 해도 아무도 모름. 무조건 후자죠, 이건. 저는 나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해요. 얼굴은 안 팔릴수록 좋다. 그래도 여러분 팟캐스트는 약간 예외입니다. 많은 사람들이 제 팟캐스트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 다음 카테고리는 좀 연애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. 애인이 동성이랑 바람나기 대 이성이랑 바람나기. 이성이랑 바람나는 게 낫죠. 뭐 둘 다 충격이지만 동성이랑 바람났다? 그럼 이건 여태까지 나한테 거짓말을 해왔다는 거잖아요. 자기의 정체성을 숨기고 나를 만나왔다는 거잖아요. 배신감이 엄청 날 것 같은데요, 저는. 저는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 것 같아요. 그래서 차라리 이성이랑 바람나는 게 낫지 않나? 라는 생각이 듭니다. 다음, 쓰러질 때까지 술 마시는 애인 대 술 한 방울만 마셔도 쓰러지는 애인. 이것도 후자가 낫죠. 적어도 일단은 술을 못 마시면 술로 인해 생기는 트러블은 없잖아요. 그거 가지고 오는 뭐 스트레스나 다툼은 없을 거니까 차라리 술을 못 마시는 사람이 낫지 않나? 라는 생각이 듭니다. 상식 1도 없는 백치미 애인 대 똑똑하지만 잘난 척하는 애인. 저는 백치미 애인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 대신 이제 자기가 너무 모르는 거에 대해서 당당하지만 않으면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. 제가 모르는 부분은 알려줄 수 있으니까. 반면에 아는 건 많지만 똑똑하지만 그걸 뽐낸다? 잘난 척한다? 이건 저한테 너무 레드 플래그인데요. 거의 딜브레이커 정도? 저는 개인적으로 자기 자신을 높이는 사람, 한마디로 자기 자랑하는 사람을 정말 싫어합니다. 그리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 자신이 정말 자랑할 게 많다라는 사람은 오히려 자기를 낮추는 경향이 있습니다. 굳이 그걸 뽐내지 않아도 겉으로 보이는 거죠. 저는 오히려 자기가 가진 게 많을수록, 아는 게 많을수록 그걸 오히려 감추는 게 진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자기 입으로 떠벌리지 않아도 다 나타나요. 행동이든 뭐 말투에서든.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절로 알게 됩니다. 주변 사람들이 다 눈치채게 돼요. 그래서 그 사람은 오히려 우리가 더 높여줄 수 있는데 반면에 자기 입으로 그걸 떠벌린다? 글쎄요. 절대 좋은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이건 약간 좀 딥하네요. 사랑하는 애인과 스킨십 없이 사귀기. 네. 정이 떨어진 애인과 진하게 사랑하기. 일단 그 정이 떨어졌다는 걸 겪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처럼 그게 회복이 잘 안 돼요. 뭐만 해도 좋게 보이지가 않거든요. 근데 또 반대로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과 내가 사랑하는 애인과 아무런 스킨십 없이 사귄다면 이것도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요. 약간 막히네요, 이것도. 후자를 선택하겠습니다, 전. 스킨십 없이는 힘들 것 같아요. 뭐 정이 떨어졌다면 어떻게든 좀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요? 여러 가지 솔루션을 통해서. 근데 정말 내가 좋아하는 애인과 제로 스킨십으로 사귄다? 막 걸어다닐 때 뭐 손도 못 잡는다? 이건 너무 힘들 것 같은데? 고문인 것 같은데요? 그 다음 카테고리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. 마지막 카테고리는 약간 좀 철학적인 질문들, 약간 우리한테 생각할 거리를 주는 그런 질문들을 한번 픽해봤습니다. 첫 번째, 내가 원할 때 20년 젊어지기. 네, 지금 당장 10억 받기. 이건 둘 다 솔깃하네요. 내가 원할 때 20년 젊어질 수 있으면 내가 지금 40이라고 하면은 다시 20대로 돌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. 어떻게 보면 이거네요. 약간 지금 당장 이 순간을 중요시하느냐 아니면 좀 인생을 길게 보느냐인데 저는 그냥 10억 받겠습니다. 좀 어려운 선택이긴 한데 굳이 내가 뭐 원하던 그 젊은 시절 돌아가서 다시 그 시절을 지낸다?
뭐 한번 겪어봤는데 저는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요? 물론 그 젊음에 대한 사람의 욕구는 끊임이 없죠. 누군들 안전만 보이고 싶겠습니까? 당연히 모두가 그 젊음, 청춘을 그리워하죠. 근데 저는 그냥 지금 당장 이 순간을 중요시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냥 지금 이 돈 받고 남은 인생 그냥 주어진 대로 살겠습니다. 근데 굉장히 웃기죠? 지금 둘 다 불가능한 건데 이렇게 내가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. 그래도 이게 게임의 묘미지 않을까요? 다음. 10살 나이로만 남은 평생 살기. 네. 60세 나이로만 남은 평생 살기. 저는 무조건 60세 나이로 평생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. 10살? 10살은 너무 어립니다. 너무 어려요. 한 20살만 돼도 고민을 해볼 것 같은데 10살은 너무 어립니다. 아직 부모님 밑에서 보호를 받아야 할 나이죠. 그리고 저는 글쎄요. 한 해 한 해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생각이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.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늙는 게 너무 싫었어요. 이렇게 뒷자리 나이가 바뀌니까 거기에 대해서 오는 압박감이 좀 컸거든요. 내가 굉장히 늙은 것처럼 느껴지고. 물론 진짜 어른들 앞에서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만 이렇게 20대 초반에 지나서 중반, 후반으로 가다 보니까 와, 거기에 대한 압박감이 굉장히 크더라고요. 그래서 예전에는 좀 나이 먹는 게 두렵다고 해야 될까? 하루라도 빨리 뭐라도 해가지고 어떤 성취를 이뤄내야 된다던가 굉장히 그런 압박감이 컸는데 오히려 이제 20대 후반이 되니까 딱히 그렇게 30대가 두려워지지 않는 것 같아요. 생각보다. 오히려 내가 좀 더 현명해지고 뭐 삶의 지혜나 그런 부분을 더 터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물론 나이와 그런 삶의 지혜랑은 비례하진 않지만 어쨌든 오히려 저는 나이를 먹음으로써 삶의 여유가 좀 더 생기는 것 같아요. 삶을 좀 더 넓게 보는 느낌? 20세는 좀 뭔가 좀 너무 치열했다, 너무 앞만 봤다 한다면 오히려 저는 30대야말로 좀 더 세상을 여유롭게 볼 수 있는 왜냐면 겪어봤으니까 경험이 쌓였잖아요, 그동안.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내가 여유롭게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? 남은 인생들을. 그냥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다음, 시도하는 족족 실패만 하기. 네, 아무것도 시도 안 하기. 이것도 실패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그 실패에서 오는 좌절감이 얼마나 큰지 아실 것 같아요. 물론 저도 최대한 실패를 안 겪었으면 좋겠죠. 인생에 실패라는 게 없었으면 좋겠지만 실패에서 오는 깨달음도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. 또 우리 삶에 실패 없이 성공만 있다면 그것도 딱히 이상적이진 않을 것 같아요. 근데 아무것도 시도를 안 한다? 그건 너무 목표의식이 없는 인생 같거든요. 제가 생각하기에는. 저는 뭐라도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우리는 모두 결과를 모르고 시작을 하죠. 어떤 일이든. 뭐 결과를 안다면 시도를 안 하겠죠. 그게 실패할 것 같으면은. 근데 결과라는 게 항상 물음표이기 때문에 우리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시도하는 것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뭔가 그런 시도 자체로 나한테 좀 동기부여를 주잖아요. 내가 지금 무엇인가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. 내가 좀 살아있다는 느낌. 거기에서 오는 성취감도 꽤 크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저는 실패하더라도 시도를 해보는 게 훨씬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. 다음. 언제 죽을지 알기. 네. 어떻게 죽을지 알기. 어떻게 죽을지 아는 게 낫죠. 언제 죽을지 안다? 생각만 해도 고통스럽지 않나요, 여러분? 전 사람 인생이 끝이 알 수 없기 때문에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내가 언제 죽을지 안다면 그 남은 인생을 나한테 주어진 그 시간들을 그렇게 마음 편하게 보낼 수 없을 것 같아요. 두렵잖아요. 인간은 모두가 다 죽음을 두려워한다고 생각을 합니다. 내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그 남은 내 시간을 최대한 좀 열심히 가치 있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며 어떻게 해서든 내 인생을 의미 있게 살다가 뭐 부르면 가는 게 섭리라고 생각을 합니다. 여기서는 이 말이 통하는 것 같아요. 모르는 게 약이다. 굳이 언제라는 그 정확한 날까지는 알 필요가 없다. 모르는 게 약이다. 그래서 저는 후자를 선택하겠습니다. 마지막. 내 결혼식에 한 명도 안 오기. 네. 내 장례식에 아무도 안 오기. 저는 결혼식에 한 명도 안 오기를 선택을 하겠습니다. 이미 저는 결혼식에 그렇게 올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. 이미 없습니다, 별로. 저는 제 지인보다 뭔가 가족? 친척이 더 많을 것 같은데. 그리고 모르죠. 제가 결혼식 할지 안 할지도. 반면에 내 장례식에 아무도 안 온다?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내 장례식에 아무도 안 온다는 것은 내가 사람들에게 그만한 임팩트를 남긴 게 없다는 의미가 될 수가 있잖아요. 내가 여태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 주변인들에게 또는 남에게 어느 정도의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왔다면
모두가 내 장례식에 와서 내 죽음을 애도해 주겠죠. 근데 아무도 안 온다? 슬플 것 같아요. 그냥 생각만 해도. 결혼식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의미 있는 일이죠. 큰 일이긴 한데 나랑 그렇게 친한 사람 아니어도 올 수 있는 게 결혼식이잖아요. 오늘 좀 예쁜 옷 좀 입고 가서 사진 좀 찍고 와볼까? 결혼식을 핑계로 그런 이유로 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딱히 정말 축하보다는 그냥 뭐 맛있는 밥 한 끼 먹으러 오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고 굳이 나와의 그런 밀접한 관계, 우정과는 상관없이 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게 의미가 있지 않은 것 같아요. 반면에 장례식은 그냥 와서 죽음에 대해 애도를 해주는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거거든요. 굉장히 파워풀한 일이거든요. 슬픔을 함께 나눠준다는 게. 아무리 내가 뭐 죽었다 할지라도 내 장례식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애도해주고 슬픔을 나눠준다면 저는 뿌듯할 것 같아요. 눈을 감았다 할지라도. 네, 오늘 제가 준비한 질문들은 여기까지입니다. 물론 좀 더 추가를 할 수도 있는데 좀 아껴두려고요. 2탄을 위해서. 오늘은 좀 색다르게 즐겨보자 하는 마음으로 이런 작은 게임을 준비해봤는데 어떠신가요? 물론 생각에 스위치를 끄고자 만든 에피소드지만 은근히 아닌 것 같아요. 은근히 또 생각할 거리를 안겨주는 질문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유익한 질문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. 오늘 또 하루 이렇게 시간 내서 들어주신 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 에피소드로 찾아뵙겠습니다.